가족복지관리법에 대해서 1절 민법, 2절 건강 가정기본법, 3절 모자보호법, 4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5절 기타 가족관계법. 오늘은 그냥 4절까지만 이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요. 5절은 그 교재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학습 목표는 뭐 민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건강가정보호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뭐 그렇게 학습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1절 민법은 그 가족에 대한 거예요. 이 민법은요. 딴 게 아니고 보시면 그래서 제정의 배경을 보시면은 그 민법 제4편에 거기 친족법과 5편 상속법을 통칭해서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호주 제도가 우리 지금 없어지고요.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많이 띄죠. 근데 이게 호적을 그걸 이렇게 좀 폐지를 하고 이렇게 쉽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폐지하고 민법 일부 개정이 이제 2008년도에 시행됐고, 그리고 자녀의 이제 성과 본 있죠. 성과 본은 이제 아버지 성을 따르는데, 그 본을 아시죠? 본은 원래의 그 조상님이 살던 곳. 그래서 저는 고령박씨인데, 우리 영양대군 8대군에서 둘째 아들이래요. 우리 조상이. 그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중국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국도 공부를 그쪽 했습니다만은, 중국도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싸우니까 이제 아들들한테 조그만 이렇게 도시 마냥 이렇게 도시 조그만 데서 주는 거예요. 너와 먹고 살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과 이 자식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네? 그런 사태만.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그 본이라는 것은 그 자식이 가서 내가 고령에 왔으면 고령박씨, 밀양에 왔으면 밀양박씨, 어디면 어디 박씨를 이렇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은 이제 아버지 성을 따랐고,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성을 같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씨가 왕씨예요. 그러면 박왕 누구누구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물어보니까 그게 아버지 어머니 성을 따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본과 성을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대 지금. 근데 법원에 가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 성을 따르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했으면은 또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친족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정의를 보면은요, 친족의 정의는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은 알죠. 혼인했을 때 그 관계에서 인척이라고 그래요. 그 인자가 혼인할 인자예요, 그게. 그 여자하고의 인연이 있는 거고, 인연 인자가 하려고 그래요. 원인 인연. 그 여자하고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우리는 친족의 정의로 보고요. 혈족의 정의는 직계, 존속, 비소속 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직계, 비속, 반계, 혈족까지 돼요. 반계 아시죠? 네? 그 옆방자예요. 곁방, 곁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들이면은 직계고, 형제지간, 자매, 그걸 반계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인척의 개원은 그 괴자가 이을 괴자 여기서 돼요. 개인 끊는 날이죠. 계약할 때 조글자 쓰는데 이것도 그러한 인원이래야 이제 또 이렇게 친족이 된다. 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혈족. 배우자는요, 남편이 말할 때는 여자가 배우자고, 여자가 말할 때는 남편이 배우자예요. 그냥 무조건 여자만 배우자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다고.
그 배자는 짝배자예요. 짝배도 되고 나눌 배도 되고. 이제 우자는 이제 짝우자니까요. 짝이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척관계의 소멸. 인척관계의 소멸. 그러니까 인척은 인척인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혼인을 했는데 이혼했다든가 뭐 죽었다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또 재혼을 해도 안 돼요. 재혼은 다른 사람하고 한 거니까요. 그 어떤 소멸의 관계가 있다. 소멸은 없어지는 거죠. 친척의 범위는 8촌. 뭐 지금 10촌 난다랬잖아요. 한마당에서요. 10촌 금방 나요. 보니까 요새는 또 글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혼인을 빨리 하고 요새는 혼인을 잘 안 하잖아요. 늦게 하죠. 그래서 8촌, 거기 또는 4촌 이내에 4촌 이내인데 인척이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배우자. 가족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가족의 범위. 두 번, 나와보면은 직계 혈족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뭐 형제 자매.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이게 그 가족의 범위로 들어가요. 생계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 때. 그런 얘기입니다. 네, 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민법에 이제 3번에 친권이 있어요. 그 친자는 아마 친한 친자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요거는 어버이 친자예요. 어버이. 뭐 부친, 친모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친권의 효력,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그 자식을 낳으면 보호되고 배겨서 그러니까 교양을 가르쳐서 기르는 걸 교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그러니까 교양하고 교육하고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자만 써도 안 되고 육자만 써도 안 돼요. 가르치면서 육자는 기를 육자니까 길러내는 거예요.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조건 내 말만 듣고 그냥 떠나가면 안 되고 그거를 내 거화가 됐을 때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소 지정권. 거소라는 말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을 거소는데 사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할 수 있죠. 예? 세 번째 징계권. 이건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야단도 쳐야 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이거죠. 또 네 번째는 친권자의 동의를 가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다. 그 가름이는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가름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친권자의 동의를 가름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권한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친권의 소멸.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권한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은 뭐냐? 자식이 19세 성년이 되었을 경우. 지금 19세가 성년인가요? 성년식 몇 해예요? 만 19세를 되잖아요. 20세를 되지만은요. 그 제 동네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조카분이. 그 이제 손잡벌 들었는데 조카가 일을 시키니까 그들의 그림이요. 뭐는지 알아요?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게 돼 있는데 왜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조카가 커서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게 또 속을 새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은 19세가 되면 무조건 성년이라고 인정을 해라. 그냥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시집 장가 가도 그냥 뭐 잔소리 했잖아.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원래 뭐 잘 쓰는 말이지만 11남매 막내인데 네 돌아가시고 7남매 막내가 됐어요. 그 아버지는 유복자 50년생이니까 6.25대. 근데 6.25 전에 났으면 호적이 올라왔을 텐데 6.25가 난 10월 달에 났대 저를. 10월 1일 생인데 그 안식관 야단을 쳐요.
왜 끝에서 났지 왜 따라지는 않았고 이게 뭐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친권도 이제 19살이 되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은 우리 아들한테는 중학교 1학년 되면서 내가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다 이제 얘기를 했죠. 하여튼 네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든 어디 가든 네가 스스로 빠져나와라. 난 안 가마. 왜? 우리 아버지가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아멘. 아버지 얼굴도 모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뭐랄까요? 부러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그 정을 못 받아가지고, 네? 또 엄마 입도를 하셨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면 뭐 권리가 없잖아요. 뭐 어디 가든 모르겠어요. 세 번째, 자식 입양 등으로 친권자와 자식 간의 가족 등록부에 거기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가족 등명서에 뭐 있어야 되니까 거기 없을 때도 소멸된다. 뭐가 소멸되냐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친권 박탈의 의. 요건 또 부모가 잘못하면 요거 친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법상의 친권 상실한 아동에 대한 거서 지정권 또는 징계권, 뭐 재산권 같은 것을 19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갖는 권리를 박탈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슨 죄를 져갖고 감옥 가는 거하고요, 징역하고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감옥은 가서 갇혀 있는 거고, 징역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징역 간다는 건 일을 하라는 걸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은 갇혀 있는 거고 그냥 한동안. 근데 이제 징역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있을 때에 이제 박탈될 수가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뭐 돈 안 된다고 뭐 박탈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음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제2절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갖고 재정의 배경, 가정의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의 기여를 위하여 2004년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어요. 요거는 이제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배경이. 배경은 아시겠죠? 배경은 이걸 배경이라 하죠. 그 배자가 등배자예요. 그 등 뒤에 있는 경치가 배경이죠. 그럼 그게 바로 그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목적, 그 이제 구성원은 부양, 자녀, 가사노동 그런 데 참여를 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가족은요. 또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그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를 북돋워야 되잖아요. 이게 고치자는 거 이렇게 원래 고자는 북을 칠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치자는 불치자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치고 막 불면 어떻게 돼요? 피리 불면은 힘이 나는 안 나요.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걸 고치라고 그래요. 예, 북도 치고 그냥 막 그 소리도 지르려고 하는 걸 고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을 복도도 준다는 걸 고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5월 15일은 가정의 날로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정했다. 5년마다 건강기본 계획 수립하고, 요거는 이제 거기 보시면 조그만 것이 보면은 여성가족장관은 그렇게 하고, 3년마다 가족실태를 실시한다. 국가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하겠죠. 두 번째, 기본 이념. 기본 이념을 보시면은 거기 가정에 대한 지원. 두 번째, 자녀 교육의 지원의 강화. 이런 거 보유. 거기 보시면 무슨 방과후 서비스 같은 거. 가족 단위의 복지 증진.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를 말하고요. 가족의 건강증진은 거기 영을 갓난아이 영자예요. 그게 아주 갓난아이를 영이라고 그래요. 유아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애다. 그 어린 일자하고 이제 어린이 아자인데 그 영유아는 나서 한 6개월 정도 예? 그런 애들 또 청소년 중장년 등 가족 부양의 지원은 영유아 혹은 노인 부양조이다. 노인이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들 연세 드셨으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기본 이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 이거 아시죠? 양성이라는 것은 남자하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와 여자 다 평등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부인이 바쁘면 설거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둘이 살지만 제가 설거지 잘해요.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게 옛날 싱크대는 낮아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많이 해주려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가족 피해자 등 이런 것들 다 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 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 지원. 그렇죠. 이혼 예방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아니 이렇게 그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은 TV에 그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해서 우리 안식과에서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첫째, 제가 돈을 좀 못 벌어줘갖고 매일같이 술을 진짜 술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마시지만 그래도 꾹꾹 참고 그러니까 참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까불어봐라. 나는 왕이시다. 왕이잖아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잘해줘요 저기는 그런 거. 그래서 거기 이혼 예방 및 그런 것도 다 기본적인 가정 건강 가정 교육, 결혼 준비 교육, 결혼 준비 교육은 있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 엄마가 되는 거. 가끔 텔레비 보면 왜 애가 운다고 애가 울지 그런 그게 뭘 알아요. 그리고 뭐 패대에 쳐갖고 뭐 어떻게 기절해갖고 뭐 죽었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교육을 아버지 되는 교육, 엄마 되는 교육 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가족 같이 실현해야 되는 것도 이제 교육을 하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제 용어의 정의.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정은 또 이제 가정은 틀리죠. 가정은 지분이 있는데 대개 좀 시골에 뜰이 있었잖아. 지금은 뜰이 없잖아요. 응? 다 아파트가 원두막 집이에요. 원두막 사실은. 근데 왜 비쌉니까 그게?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그거 이겨요. 지금은 가끔 내가 그런 얘기하지만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땅값 비싸지 공중에 있는 그 집값 비싸냐 이거요. 그거 땅값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부인이 할 말이 좀 그래서 좀 세다라더라고요 요새는요.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 생활체. 이제 집을 옛날에 뜰이 있어서 이제 뜰 정자 원래 원래 쓰면요. 건강 가족 구성원의 요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움이 보정되는 가정이다. 그 가정 구성원의 요구라는 것은 그건 이제 욕자가 발할 욕자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심을 빼면은 발할욕이에요 원래. 잘 보세요. 그 위에 골곡자 옆에 하품하 흠자에 그게. 예? 골과 자본을 하면서 그럼 뭐 요구할 때 입을 다물고 할까요? 벌리고 할까요? 벌리고 해죠. 네. 근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제 그럼 어디서 나와요 그런 게? 마음에서. 그럴 때 이제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구는 원래 구할 구자예요 그게. 구할도 재밌어요. 저기 물에 뭐가 하나가 빠졌어.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불수가 물수자에 있어요. 그게 구자는. 그 찾을 수 있겠어요? 동그란 거 조그만 거. 그래도 뭔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면
직업을 하려면 뭐 굳이 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부인 광고 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건강 가정 사업이라는 것은 건강 가정을 저해하는 거. 저해하는 것은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막을 쩌자고 해로울 했자인데 그냥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건강 가정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4번 주체와 책임. 우리 주체의식 그러죠? 그 주체라는 뜻은 뭐예요? 그 자기야 자기. 예. 근데 주체 사상을 가진 김일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 자기만 주체지 백성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한자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 뭐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만 따라가는 데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뭔지요. 그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거 따르는 게 책임이 있어야지. 그렇죠? 책임 없으면 되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뭘 해야 돼? 자식한테? 나면은 모유를 먹이든 그래 우유를 먹이든 수유를 하든 네? 하잖아요. 그거를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35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하며 국가는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을 해줘야 돼요. 국가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 내용에서 주체와 책임.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 이거는요 보시면 건강가정에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 이를 위한 시책은 실시할 수 있는 그 무슨 제도를 얘기해요. 정책을 이제 강구하는 것은 원래 강자가 이렇게 떠들 강이에요. 강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원 옆에 있는 그 뒤에 글자가 얼굴 구자예요. 막 얽혔기 전에 글자가 그죠? 복잡하죠? 그래서 강의는 말로다가 뭔가 얽혀지게 하는 것을 강의한다고 그래요. 설명한다고. 그래서 강사와 교사와 교수하고 차이점이 다 틀려요. 네. 강사는 빨리 열심히 해야 돈을 많이 벌어. 학원에서. 그 학원에서는 강사를 하지 교수나 교사라고 안 그래요. 근데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하시는 분은 네? 교사들이에요. 자기 과목만 잘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근데 대학은 틀려요. 대학은 수가 줄 숫자. 가르쳐서 내 학문을 다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돈을 조금 내나 많이 내나요? 많이 내잖아요. 네. 생계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교수가 이제 자기 제자를 위해서 상담을 다 했는데 취업 상담을 아시겠어요? 왜?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교수들도 하도 많으시니까 이제 짜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족의 가치 및 가족의 보호.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 양육, 가사노동 해야 되겠죠. 서로 청소를 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서로 존중, 신뢰해야 된다.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 부모, 부성권을 보호, 그리고 태아 건강 보장, 적절한 출산,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 적절한 출산, 그 육아 환경. 요새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네,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재미있게. 근데 살아보면 아니야. 또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한 그 우리 그 모임에 누님이 85세 세실이야. 그 전화했더니 그분이 한번 실패했대. 이렇게
그 선을 보다가 결혼한 게 아니고 한 60이 넘으셨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40대 60이니까 40대 후반 됐구나. 그래서 내가 누님 60이면은 거기 시집가면 애기 낳아야 되는데 했더니 애기를 안 주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러시더라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아플 때 있죠. 아플 때가 참 그때가 누가 하나 그냥 물 하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나이 되면 부모님은 어디가 있어요? 산에가 누워있잖아. 하늘에가 있잖아. 있다. 그죠? 이럴 때는 산에도 못 가요. 어디로 가요? 항아리. 그러면 나무 밑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가정 고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은 이혼이 제일 못된 적이죠.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건강 가정 사업, 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 보장도 해야 되겠죠. 그 밖에 건강 가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사항을 지원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해주는 거예요. 그런 뜻. 네. 거기 원활의 그 활자는요, 거기 미끄러질 활자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무릎 관절 오신다 그러잖아요. 거기 뭐가 닮아 아픈 거예요? 연골이 물 같은 역할을 하는 매끄럽게. 그래서 거기 물이 뼈 같은 데에 있어야 여기 뼈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활자가. 그 원하는 것은 둥근 원자고 저거는요. 그 이제 원자도 재밌어요. 원래 입구자는요, 입 보고 만들었어요. 근데 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이? 동그랗지? 동그랗잖아. 보세요. 해보세요. 옛날에는 동그라미를 썼어요. 동그라미 쓰면서 그게 앉아갖고 내일모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 인원은 짜을랑이 인원은 사람이 많은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모여요? 모이죠. 동그랗게 모이잖아. 내역 반사하게 모이는 거 보셨어? 근거 놓기 전에 그렇게 안 모여요. 그래서 저기 둥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둥글둥글 그냥 게 원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에서는요, 건강한 사업의 두 번째, 자녀 양육 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자체는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그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줘요. 부담을 완화. 아동의 행복 추구권 그런 거, 또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 육아 시집제. 요새 육아 시집제는 잘해죠. 남편이 6개월 했다, 6개월 했다 이렇게요. 그러는 거,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하고,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법 제도 및 가족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고는요, 특히 자꾸 높여주는 걸 제고라고 그래요. 그 제자는 내밀제라고 이렇게 내미는 거. 손수 옆에 있는 게 이시자예요. 손에서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걸 뜻을 그걸 제자로 써요. 아셨어요? 그 누구한테 뭐를 준다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만 못 쓰잖아요. 근데 제공한다 그러잖아요. 제공. 올 때 쓰는 거예요. 제고는 그래서 높이는 걸 제고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3번 가족 단위 복지 증진.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보험 알죠? 공공부조. 사회보험은 뭐 보건 건강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강제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조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줘야 안 줘요? 그런 거 몇 가지 있죠? 그리고 또 국민보험 같은 거, 연금 같은 거에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공공부조는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거. 그 부자는 도울 부자에다가 도울 조자예요. 네.
그래 그 앞에 또 차차 옆에 심령이 있는 거예요. 돌자는 또 힘을 들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인 글자예요. 그래서 부절에는 도울 부자. 그러니까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해 집에서. 근데 농경사에서는 아버지가 하잖아. 네? 그 아버지 하는 일을 손으로 아버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게 도울 부자예요. 그 아버지 부자예요. 저거는 남편 그런 뜻.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경제사회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하며 가족을 우대하는 거예요. 우자는 넉넉한 우자예요. 충분하다 그런다. 그 대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 같은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 기독교도 뭐가 많았어요? 산에 있는 거. 네, 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절을 많이 한다 해서 절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흙토 밑에 마디천자예요. 땅에다가 무릎을 꿇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지죠? 그런 데가 절이에요, 절. 가만히 보니까 옛날엔 그 절에 그걸 보살이라 그래요? 네. 그 오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스님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걸을 착자에 움직이는 거. 그 천천히 움직이면서 절의 순서를 기다릴 때째. 그 우대는 넉넉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많이 그런 뜻을 우대는 방안. 4번 가족 부양의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영유아 아까 했죠. 혹은 노인을 부양 지원을 요하는 요자는 필요할 요자예요. 그 요자가 또 재밌어요, 저게. 네? 그 위에 그 계집년 밑에 그 위에 있는 거는 그건 덮을 아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 글자가요. 그러면 덮을 놨던데 이 뚜껑이 있어야 돼. 뚜껑에 손잡이가 있는 거. 요렇게 된 거는 손잡이가 없는 거. 근데 식탁보 아시죠? 식탁보를 깔면은 이게 터지죠. 골기 보고 만든 글자가 또 있어요. 덮을 역자라고. 근데 그거는 이 속에 있는 걸 누구도 몰라. 거기다 돈 감춰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쳐다보고 이렇게 들치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손으로 들 수 있는 거예요.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감춰라는데 감춰진 여자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 벗어도 고기 감추지. 그렇죠? 제가 한번 너한테 퀴즈를 낼게요. 이게 그거보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디 가리고 뛰는지 아시잖아. 어디 가리고 뛰겠어요? 옥상이. 그 시기하고 저 시기하고. 그래 불을 난데 안 가보셨고 안 가봐서 그래. 거길 가리고 뛰어요. 거기. 맞아요. 거시기 가리고 뛰는 거예요. 꼬마리. 팬티. 왜? 여기 눈을 가리고 뛰는 거예요. 거기 놔두고. 얼굴만 안 모르잖아. 아래 건 어때요? 네 거나 내 거나 똑같아. 그래서 불이 나면 눈을 가리고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네?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 허리요, 허리. 그래서 그 요자 앞에다가 육단월자, 단월자 있죠? 그걸 쓰면 허리 요자가 돼요. 보면 허리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 이거 아파도 이거 하나만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허리는 안 돼요. 그래서 허리에 차는 거는 혁대라 하죠. 요대라고. 그 대자는 띠대자예요. 끼게 만든 거. 띠대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위한 시책을 자꾸 강구해야 된다. 여기에 다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죠. 가족 구성원 중 장기형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 간호를 위한 그 동도 시책을 마련한다. 간병 알죠? 예? 그 간자가요 멀리 볼 간자예요, 저게.
그래서 밖에 이렇게 자기야 내가 저기 뭔가 보이는 거 있죠. 광고판. 그걸 뭐라 그래요? 간판이라죠. 간판을 멀리서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그럼 우리가 멀리 볼 때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필 가르잖아, 눈을. 그래서 이게 눈 녹자에 손을 올린 거예요. 손을 눈을 보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간호원이요. 보호해야 되니까.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어? 원래? 그래서 그렇게 간자를 아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사고는 아시죠, 그런 거. 그래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 간에 의한 가수가 등을 시청할 수 있다. 10페이지 보시면 내용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국가의 이제 거기 국가나 지자체는 부부 세대 간의 가족 갈등이 있을 때 예방 상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갈등을 내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갈등 알지요? 갈등 한자를 쓰면 여기 안 써놨는데 칡갈자예요. 칡갈자하고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칡은 등나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얽히는 거예요. 그때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자를 내가 안 적어놨어요. 그 밑에 보시면 가족 폭력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 대한 개입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근데 사실은 이게 전 과목을 하려면은 10몇 과목을 하셔야 돼 다. 근데 거기서 배웠어도 이게 헷갈려요. 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했어도 헷갈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공부한 게 2번씩이나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저렇게 개입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절 모자보건법. 모자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어미 모자와 아들 자로 돼 있죠. 아 여기 참 재밌어요. 엄마는 아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못 나요. 못 낳지. 그래서 모자는 어머니 여성과 자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기 낳으면은 자녀를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그런 법이에요. 이거는. 모자 엄마 아버지 부자 아버지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제정의 배경은 1960년대 오균형 개발할 때요. 산하자한다고 그냥 아시죠? 가족계. 둘만 낳자 그런데 하나만 낳자 이렇게 그 포스터 많이 쓰잖아요. 또 동요맨 거예요. 그 시기 또 예비 훈련 가면은 그거 해주면 그냥 빼줘. 빨리 가서 쉬라고. 그래서 보면 그렇게 돼갖고 73년에 이제 모자 보건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거에서 경제성장과 사회 문화 발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을 수반했다. 따라왔다 이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런 거가 이제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제 사정 같은 게 좀 나아지고 문화 발전이 이제 된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떻게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반대가 돼요 또. 그 밑에 86년 법이 개정되면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식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가 되고요. 거기 2010년에 제정된 임신 및 출산 신고 제도. 이제 10년에는 이렇게 또 이제 점점 A가 줄니까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산전산후 건강관리. 또는 이제 미숙아가 있나 요새는 초음파를 해갖고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낙제시키잖아. 그게 이제 법이 돼 있나 봐요. 아예 그냥 나가서 고생해내니 좀 똘똘한 놈은 낳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미숙아 아시아 미숙아 이제 덜 된 좀 뭔가 이제 모자란 애들이잖아요. 지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지장애가 있는 건.
그런 사람들, 그런 애들. 그리고 치료, 난임 알죠? 난임은 저게 어려울 난자예요, 저거는. 네. 어지러울 난, 그 난리는 어지러울 난을 써야 되고, 어렵다는 거는 도난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애기 갖기가, 애기 갖기 어려운 것을 난임이라고 그래요. 극복 지원, 산후조리업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 첨은 저거 더할 첨자예요. 그러니까 첨가는 더하고 더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정의 이제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보면 용어의 정의, 임산부. 그 임자는 재밌어요, 그게. 그 계집녀 옆에 맡길 임자예요, 그게. 여자한테 맡기는 건 뭐예요? 남자한테 못 맡기잖아. 그래서 아이벨 임자예요, 그래서 아기가 가질 임. 말 되죠? 예? 그렇죠. 남자한테는 못 맡기잖아, 그거는. 그리고 이제 분만. 그 만자도 거기 이제 아이 날 만자예요. 아이 날 때가 제일 힘들대 뭐예요? 죽은 사람도 있게. 예.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과다 출혈 때문인데 그 만자가 재밌어요. 계집녀 옆에 그게 만자가 그게 그만둘 만자예요. 그만두다 뭐 저기엔 만자인데 여자가 그 힘쓰던 걸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면했다. 면할 면이라고 그래요. 그 면할 면은 그 토끼 토자에 그 점을 떼어버린 거예요. 토끼가 막 도망가는데 꼬리 잡으세요. 토끼 꼬리 오셨어요? 토끼 꼬리? 조그맣죠? 그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쏙 빠지잖아. 쏙 빠져갖고 토끼가 죽을 것을 면했다. 그래서 면할 면자예요. 그 면을 했을 때 고면자 써요. 그 여자가 죽을 것을 면한 게 악이 났어요. 그래서 악이 날 반이라고 그럽니다. 또 모성은 임산부와 임기라는 것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원래 가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하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임기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죠. 배란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또 월경이라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전방에서 경월 소주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월경 소주를 근데 그런 것을 임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여성을 모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는 아시겠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신생아 금방 나눠이죠. 28일 이내에 영유아. 미수가 미는 아닐 미자예요. 우레가 길면은 끝말자고 그거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끝말자는 나무가 가지가 다 크고 아닐 미자는 아직 나무가 자라지 해서 가지가 많이 안 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숲은 익히지 않은 거죠. 저걸 그거 익힐 숙제예요. 그 누구 숙제일지 그 분학자 걸렁이야? 누군가가 부를 때서 그럼 누군가가 부를 때면 뭘 익히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힐 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숙은 아직 덜 된 애다. 그래서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선천성 이상 선천성 이상은 다른 거에 같지 않은 아이다. 그런 거 보면은 거기 기형 있죠, 기형. 그 기형은 밭자자 옆에 기할 기자에 저게요. 큰 밭이 있는데, 큰 밭 옆에 기형이 있어. 그래서 떼기밭, 시골 가면 떼기밭 있지, 조그만 거. 네, 떼기밭 기자에 저게. 떼기밭 기니까 애가 뭔가 어디가 좀 모양이 잘못됐겠죠. 그 형자는 모양 형자니까. 그래 떼기밭 같이 모양이 생긴 사람은 우리는 그냥 기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변형 있거나 염색체 있죠. 염색체 이상에다가 무슨 다운 증후군이요? 저는 서울 와서 놀랐어요. 분리 지하철을 타고 여기서 걔를 봤는데 청량리에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거기서 내렸는데 왜 거기 와 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시골 촌들이 서울 와서 본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염색체. 염색이라는 거고 염자는 물들일 염자예요. 색깔을 물들이는 거예요.
똑같이 물 들여야 되는데 똑같이 물이 안 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기형아가 되겠죠? 네. 그런 영유아를 뜻한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저런 거는 태아가 잘못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뜻. 그래서 인공적으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작을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사업, 그것도 또 뭐는 앞에 나온 거는 뭐 차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업, 이건 아시죠? 산후조리업 요새 그게 안 된대요. 애들을 안 나가지고 그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갖춘 곳을 분만 짓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근데 좋은 데는 엄청 비싼 것 같아요. 또 보니까 한 달에 난임을 아까 얘기한 것 마냥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보조 생식 수술,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 행위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로 복을 목표용으로 정하는 시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남자의 정자를 여자 몸에 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공수정이 아니죠. 인공수정은 그거의 반대. 그냥 밖에 시험관에다 하는 거예요. 시험관에 남자 정자, 여자 난자로. 아시죠? 그 차이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 생기 기술은 그런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시험관 아기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요. 정자는 그 깨끗한 정자예요. 우리가 그 쌀을 찢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방앗간을 한자로 쓰면 그렇지. 조정자 쓰는 거예요. 쌀 밑자 옆에 쌀을 그 청자는 풀을 청인데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 몸에서 나오고 깨끗한 게 뭐예요? 그 정액. 원래 정액장이라고 그래. 그런 거. 난자는 아시죠? 저거는 그 뭐예요? 물고기 알 있죠? 물고기 알. 그거 보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물고기 알을 볼 수 있지만은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딴 걸 볼 수가 없잖아. 예? 그거 보고 만든 거예요, 저거. 그 난자는 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알에서 나와요. 우리 박씨도 박격거제가 알이에요. 그 나무 밑에 혁자는 빛날 혁자예요. 예? 거는 크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난소라는 거 있죠? 예? 난소는 알집이에요. 알, 둥우리, 보금자리. 그 소자는 보금자리 소자예요. 그거 다 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그것도 큰일 나죠. 그래서 난자와 정자를 합쳐서 다른 관에다 넣어서 밖에서, 예?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보조 생기술이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해서 이제 시험관 애기, 시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 쉬었다가? 그래. 그럼 한 10분 정도? 쉽게 해요? 예. 다시.